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면서 은퇴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한 남편이 퇴직 후 아내와 겨우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후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그 불안감은 커지기만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현실을 함께 공감하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다닌 남편, 퇴직 후 아내와 120만 원으로 버티기라는 극적인 제목 속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현실적인 경고와도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아는 사례 3가지를 곁들여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먼 미래의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아직 30대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방식과 목표를 미리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40년을 일한 그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안일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12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상적인 지출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재정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사례 1.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로 안심하는 은퇴.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김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씨 부부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 여행 경비 등을 목표로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투자처에 자금을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였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비상금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의 이야기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하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 필요한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두면 퇴직 후에도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3. 사례 2. 재취업과 부업으로 채운 새로운 삶의 기회. 두 번째 사례는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졌지만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재취업과 부업을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즐기던 수공예와 온라인 판매를 결합하여 은퇴 후에도 월 평균 1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술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는 지금 자신의 경험과 취미를 활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도 커지고 경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례 3.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공동체 생활. 세 번째 사례는 농촌 지역으로 이사간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씨 부부는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등 박씨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적인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금전적인 여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5. 은퇴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팁. 위의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준비를 위한 몇 가지 팁을 함께 나눠볼게요. 재정 계획의 구체화. 지금부터 매달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지를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단순히 은퇴 자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 은퇴 준비는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재취업 및 부업 고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은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취미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취미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나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하기. 재정 전문가, 은퇴 설계 전문가 또는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은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6. 결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우리 모두는 언젠가 찾아올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공장 40년 다닌 남편, 퇴직 후 아내와 120만 원으로 버티기라는 극적인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의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 재취업과 부업,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는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꿔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그 도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과 준비가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준비에 있어 필수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방법부터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까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다양한 팁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1. 구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 방법. 예산 짜기와 지출 내역 관리. 월말에 통장을 보면서 이번 달도 별로였네라고 한 번쯤 실망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은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가계부 앱을 활용해 수입과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등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좀 아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 사례로 은퇴를 준비 중인 한 친구는 매달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다 보니 불필요한 외식비나 커피값을 아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절약한 금액을 비상금과 투자, 자금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비상금 마련 방법.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상금 마련입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의 10%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라는 규칙을 세워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달에는 통장을 보다가 이렇게 모아둔 돈이 있었네라고 하며 큰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마음의 여유를 주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2. 다양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소액 투자 방법. 은퇴 준비에 있어 투자도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투자하면 부자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상품, 예를 들어 적금이나 채권, 그리고 최근에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ETF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투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한 번의 실수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을까 후회했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은퇴 준비를 위해 소액 투자로 시작해 조금씩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노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투자 실패 사례 중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투자, 포트폴리오 때문이었어요. 그 후 분산 투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게 되었죠.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함께 소액 투자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건강 관리와 정신적 웰빙 유지 방법.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저는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은퇴 후 산책을 하면서 느낀 작은 행복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조깅을 시작한 한 분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루 30분의 산책이 제 일상의 활력소라고 하며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취미생활과 정신적 웰빙. 또한 정신적 웰빙을 위해 취미생활도 꼭 챙기세요. 저는 독서를 즐기며 음악을 듣고 가끔은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퇴직 후 배운 새로운 취미가 제 인생을 바꿨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요가를 배우면서 몸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참여. 친구 및 이웃과의 연결. 은퇴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 친구들과 모여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 덕분에 힘들 때 큰 위로를 받기도 했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분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활동이 큰 보람을 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5. 실제 사례 인터뷰 및 후기. 제가 만난 은퇴 후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비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은퇴자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과 건강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에도 부업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제 인터뷰와 후기를 통해 은퇴 준비의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은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6. 은퇴 후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의 지속.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은퇴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은퇴 후 배운 새로운 기술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또한 은퇴 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기회도 많습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창의력을 다시 불태울 수 있었어요. 이런 도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신적 만족과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재정계획 수립 방법, 투자, 전략,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은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각 항목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통해 보셨듯이 준비된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한결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 나가세요. 매달 예산을 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 그리고 비상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투자에 대해서도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걸기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소액 투자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과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샤워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봤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이었거든요. 정년퇴직,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보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하며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그 자유가 낯설고 무서웠어요. 바쁘게 일할 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돈, 건강, 인간관계, 시간의 의미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군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죠. 이 글에서는 퇴직 후 가장 많이 하는 6가지 후회를 정리해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깨닫는 가장 후회되는 6가지. 1.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퇴직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병원 비자녀, 지원 여행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생활비의 전부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2. 일이 없으니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고 주변과의 대화도 끊깁니다.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 생각보다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3. 건강을 미뤄뒀던 때가 바로 오더군요. 직장 생활 내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뤘던 결과는 곧장 찾아옵니다. 무릎, 혈압, 당뇨, 심지어 우울감까지. 건강은 은퇴 이후 삶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칩니다. 4. 관계가 끊기니 세상이 좁아졌어요. 일터를 떠나면 인맥도 급속히 사라집니다. 평소 잘 지내던 동료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남는 건 가족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로움이 병이 됩니다. 5.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계획 없는 하루는 무료함과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되죠. 6. 은퇴 후 계획.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엔 자연스럽게 시간이 채워질 거라 믿죠. 하지만 은퇴 후 삶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돈을 운용하고 어떤 삶을 살지 구체적인 설계 없이는 쉽게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 3가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었던 정영수 씨. 30년간 시청에서 근무했던 정영수 씨가 겪는 정년퇴직 후 2개월간은 드디어 쉰다. 는 해방감을 누렸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어제랑 오늘이 똑같아요. 시간은 넘치는데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라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뒤늦게 시니어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죠. 그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 내 시간을 채울 무언가를 꼭 준비하세요. 사례 2. 퇴직 3년 만에 적금 바닥난 박미선 씨. 박미선 씨 64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다 61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자녀 결혼자금, 부모 병원비, 예상치 못한 각종 지출로 인해 3년 만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월세 30만 원 받는 것도 세금, 건강보험료 다 물어야 해서 남는 게 없어요. 재테크는 젊었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지금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노후를 다시 계획 중입니다. 사례 3. 관계 단절이 고통스러웠던 김정자 씨. 퇴직 전까지만 해도 김정자 씨 66세는 전화기만 들면 친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겼고 외로움이 몰려왔죠. 가끔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이제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유일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동호회에 나가면서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그녀의 조언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관계는 퇴직 전에 미리미리 다져야 돼요. 퇴직 후에 시작하려면 너무 늦어요.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 퇴직이 인생의 쉼표이길 바랐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후회를 남기고 준비된 퇴직은 삶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가 됩니다. 퇴직 전에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경제적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연금 외에 소득원을 고민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미리 체험해 보세요. 건강은 꼭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운동은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취미, 봉사, 공부 등 사회적 연결을 퇴직 전에 시작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퇴직 후에도 나만의 목표와 루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가장 후회되는 6가지. 퇴직은 단순한 직장 생활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인생의 전환점이며 준비 여부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은퇴자들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다양한 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퇴직자들이 가장 흔히 후회하는 6가지 항목을 전문가 시각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 자산 관리 미흡.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문제점. 대부분의 은퇴자는 퇴직금을 중심으로 한 자산만을 고려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할 생활비, 세금, 보험료,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을 과소평가합니다. 현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으로 단독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우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 퇴직 전 반드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수익형 자산을 마련해야 하며 정기적인 지출 추정과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2. 정체성. 상실 일이 없어지니 내 존재가 희미해진다. 문제점. 많은 직장인은 자신의 직무와 사회적 지위에 정체성을 의존해 왔기 때문에 퇴직 후 갑작스럽게 자기 존재에 혼란을 겪습니다.
결과 자신감 저하,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등 심리적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 퇴직 전 제2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일, 봉사활동, 학습, 취미생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관리 소홀 그동안 미뤘던 대가가 온몸으로 온다. 문제점 직장생활 중 과로,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한 누적된 건강 리스크가 퇴직 후 현실화됩니다. 통계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의료비 지출 항목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들 모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책 퇴직 전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 체력관리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식습관 개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4. 인간관계 단절 퇴직하니 연락 오던 사람도 끊긴다. 문제점 1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급속히 약화됩니다. 업무 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고립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성 고립된 노년은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책 퇴직 전부터 지역 커뮤니티,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 일회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SNS나 온라인 소통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간관리 실패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다. 문제점 직장생활로 구조화된 일상이 사라지고 은퇴 후에는 시간의 자율성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현상 계획 없는 여유 시간은 무기력, 자존감 저하, 나아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책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닌 가치 있는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 독서, 외출 등의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6. 노후 설계 부족 그냥 쉬면 되는 줄 알았다. 문제점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쉼을 기대하다 결국 무료함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립니다. 핵심 은퇴는 새로운 경제생활의 시작이며 활동적인 노후를 설계해야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대책 퇴직 전 시뮬레이션 지출 구조, 기대 수명, 의료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생 이막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요약 전문가 해설 포함. 사례 1 명예퇴직 후 무계획 은퇴생활 심리적 고립. 상황 60세 정년 후 2개월간은 해방감을 누렸지만 곧 할 일이 없는 삶이 버거워졌고 우울 증세까지 나타남. 전문가 시각 퇴직 전부터 이외의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며 정체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사례 2 퇴직금 과소비와 고정지출 오판 3년 만에 자산 소진. 상황 자녀 지원, 부모 병원비,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퇴직금 2억이 빠르게 소진됨. 전문가 조언 자산을 현금 흐름 기반으로 재편하고 최소 20년 이상 소득 없이도 유지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필수. 사례 3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실버 커뮤니티에서 회복. 상황 친한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대인관계 고립, 결국 폭지간 모임을 통해 회복. 전문가 조언 관계는 갑작스럽게 회복되지 않으며 퇴직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다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결론 퇴직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유가 된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소득, 건강, 관계, 정체성, 시간관리 등 삶의 모든 요소가 동시에 변화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의 질은 퇴직 이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준비 항목 5가지. 현금 흐름 확보 연금 외 수익형 자산 확보 또는 은퇴 후 소득 활동 계획. 건강관리 시작 체력관리,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 실천. 사회적 연결 유지 일외의 네트워크 마련. 시간 설계 은퇴 후의 일상, 루틴 시뮬레이션. 노후 시나리오 플랜 의료비, 장수 리스크, 인플레이션 대응 구조 점검. 퇴직을 앞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후에는 회복할 수 있지만 방치된 후에는 평생을 흔듭니다. 60대 은퇴자, 매달 이 돈으로 산다. 현실 월 생활비 전격 공개. 이제 매달 월급도 없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필요한 걸까? 60대가 되면 이 질문을 매일 붙들고 살게 됩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 있고 국민연금이 나온다 해도 막상 은퇴 후 삶에 들어서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지출은 줄지 않고 예전처럼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60대는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보단 이 정도면 견딜 수 있겠지 하며 조심조심 씁니다. 저도 1인 가구로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출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게 됐어요. 깜짝 놀란 건 생각보다 쓰는 돈이 꽤 된다는 사실이었죠. 물론 서울 사는지 지방 사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질병이 있는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인 가구 은퇴자의 한 달 지출은 다음의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식비, 주거비, 건강의료비, 교통 및 여가비. 이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1인 가구의 생활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당신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자가 보유 소박한 생활형 월 지출 약 90만원. 이름 김정자님 66세, 충북 청주, 단독주택 거주. 생활 스타일 주로 집에서 지내며 텃밭 운영, 시장 장보기 선호. 예전처럼 외식도 안 해요. 밥은 집에서 해먹고 반찬도 직접 담그죠. 감자, 고구마, 배추는 마당에서 직접 키워서 돈이 안 들어요. 식비 20만원 쌀, 육류, 채소 중심. 주거비 영원 자가, 관리비만 5만원. 의료비 15만원 만성질환 약값 및 정기검사. 교통비 5만원 버스, 가끔 택시. 기타 통신비 15만원 핸드폰 요금, TV 수신료, 잡비. 핵심 포인트 자가가 있고 소비 성향이 낮다면 연금 없이도 생활 가능. 단 건강이 뒷받침돼야. 사례 2. 월세 거주 활발한 사회참여형 월 지출 약 130만원. 이름 박상호님 69세, 경기 수원, 월세 40만원. 생활 스타일 경로당, 자원봉사, 친구들과의 소모임, 교회 활동 활발.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건강이자 즐거움이에요. 대신 교통비나 외식비가 조금 늘죠. 식비 30만원 혼밥 외식 포함. 주거비 40만원 월세 관리비. 의료비 20만원 약값 검진 비치가. 교통 여가비 20만원 지하철 모임 회비 등. 기타 20만원 통신비 옷 잡비. 핵심 포인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고정 지출인 월세가 은근히 부담. 이럴 땐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도 확인해 보세요. 사례 3. 병원 자주 다니는 건강취약형 월 지출 약 160만원. 이름 이영자님 67세, 부산, 아파트 전세 거주. 생활 스타일 외출 거의 없음, 병원 재활 치료 위주. 허리 수술 이후 운동도 어렵고 약값이 진짜 부담이에요. 전에는 친구들 만나던 외출도 끊었죠. 식비 25만원 배달 즉석 식품 위주. 주거비 10만원 전세 관리비 포함. 의료비 60만원 한의원, 병원, 도수치료, 약값. 교통비 5만원 병원 왕복. 기타 20만원 통신비, 의약 외품, 생필품 등. 도움 서비스 40만원, 간병비 일부 부담. 핵심 포인트 건강이 안 좋아지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함께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준비가 중요해요. 정리해 볼까요? 주거 형태가 은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건강 상태는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병원비는 통장 잔고를 생각보다 빨리 줄입니다. 혼자라는 점이 생활 패턴과 지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통비, 식비가 늘고 반대로 외출을 줄이면 건강에 안 좋아져 의료비가 늘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나는 지금 쓰는 이 돈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은퇴 이후의 삶은 수입이 정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임입니다.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엔 확실히 쓰는 균형 잡힌 소비가 중요해요. 당신의 은퇴 생활비 지금부터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살맛 나는 노후를 위한 준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 생활비 줄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쓸 돈을 줄이자. 이것만이 정답일까요? 물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 긴 노후 기간까지 고려하면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출을 관리하되 소득을 분산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작게나마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그건 생명줄입니다. 무거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블로그 수익, 유튜브, 주 2회 강의, 텃밭, 작물 판매, 바리스타, 자격증 활용 같은 소소한 소득형 취미도 좋은 선택이에요. 실제로 위 사례 1번의 김정자 님도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쌈채소를 동네 장터에서 팔아 한 달에 1015만 원을 보탭니다. 이 돈으로 약값 충당하지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고정비만 잘 조절해도 삶의 질은 확 달라집니다. 60대 이후 생활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비입니다.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도 알뜰폰으로만 바꿔도 한 달에 3만 5만 원 절약. 주거비 역시 월세를 선택할 땐 정부의 고령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입임 대주택 제도도 꼭 체크해야 해요. 특히 요즘은 60대, 70대에게도 기초연금 외에 주거급여, 의료비 감면 혜택도 많이 있어요. 단, 직접 신청해야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은퇴는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해외여행 자주 간다던데? 누구는 매달 연금만 200 나온다던데?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면 괜히 소비 패턴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상황, 자산, 성향은 당신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잘 버티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나만의 생활비, 루틴을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결론 은퇴 후 1인 가구 생활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죠. 내가 매달 쓰는 돈을 정확히 알고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을 슬기롭게 줄이고 작게라도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은퇴 후 삶은 훨씬 안정되고 덜 불안해집니다. 당신의 노후 더 이상 막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매달 이 돈으로도 살만하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통장이 비어 있죠? 요즘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늙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1960년대생,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의무화된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고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해왔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턱없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60년 대생은 퇴직 이후 더 가난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내가 받는 국민연금 90만 원도 안 돼요. 박정호 가명 63세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89만 원. 아니 이렇게 오래 부었는데 이게 끝이라고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89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박 씨처럼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 없이 국민연금만 의지하는 구조라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치솟고 건강보험료나 각종 고정비도 줄지 않습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사례 2. 젊을 때 못 모은 게 죄인가요? 이영숙 가명 61세 씨는 30대 중반까지 전업주부였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뒤늦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요양보호사, 청소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국민연금 납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월 42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면 10만 원도 안 남습니다. 국민연금이요?
부은 게 없으니 받는 것도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처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여성들은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4,050만 원대의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정규직 중심, 장기 납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 저소득층, 여성, 자영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3. 주식 부동산 투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김영배가명 65세 씨는 철도 공사에 다니다가 59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엔 손도 안 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알게 됐습니다. 금리는 낮아져 이자는 거의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자산 증식 수단이 없던 김 씨는 결국 매달 연금 100만 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은행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일했어요. 자산 격차는 젊었을 때보다 노후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젊을 때 조금씩 투자하고 모은 사람은 노후에 불안하지 않지만 소득 소비로만 살았던 사람은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핵심 정리. 왜 60년 대생이 더 가난해졌나?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초기 설계 당시 충분한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득 격차, 연금 격차. 젊을 때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연금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자산 증식 수단의 부재. 금융 지식, 투자 경험 부족으로 연금 외에 자산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최소한일 뿐 보완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부업 수익 등 다각도로 대비하세요. 소비 습관을 조기에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파산이 빠릅니다. 투자, 부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늦추지 마세요. 정년은 끝났지만 은퇴는 선택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삶이 노후를 지킵니다. 지금 60년 대생은 우리 사회의 은퇴 선배입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70년 대생, 80년 대생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젊을 때 격차는 노후에 더 크게 다가온다는 진실. 이제라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간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60년 대생, 왜 노후에 더 가난해졌을까? 국민연금 1세대의 충격 실태. 서론 격차는 젊을 때보다 노후에 더 벌어진다.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 대생들이 본격적인 노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1999년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이후 산업화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온 중추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8,090만 원 선. 물가는 오르고 의료 비주거비 자녀 지원은 계속되는데 은퇴 후 고정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재무실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연금 제도와 자산 불평등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1. 국민연금 설계의 한계와 그 영향.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부터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많지 않아 제도 설계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고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여전히 평균 20년 근무 기준의 설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60년 대생은 중간 시기에 가입한 과도기 세대로 가입 기간은 길지 않고 납입액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수급자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89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1만 원.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 젊을 때 소득격차, 노후 소득격차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구조입니다. 많이 벌고 오래 부은 사람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단된 경력입니다. 1960년 대생 여성 다수는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둘째,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입니다. 젊은 시절 고소득층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나 추가 연금을 마련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 대부분을 소비에 쓰며 노후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 자체의 격차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연금 외 소득원이 없는 구조의 위험성.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년 대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구조의 한계,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이미 사용하거나 소진, 개인연금 가입률, 저조, 고소득층 중심으로만 활성화, 주택 외에 실물 자산 부족,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외에 별도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다수, 투자 지식의 부재, 정기예금 위주의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많음. 실제 사례. 한 64세 남성의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약 1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별도 연금 자산이 없어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이 부족. 결국 마트 근무, 대리운전 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는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4.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 복리와 건강 격차. 노후 자산은 복리의 원칙에 따라 누적됩니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 자산을 불린 사람은 그 효과가 은퇴 후 수십 배로 돌아오지만 소득이 적거나 소비가 많은 사람은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생활비 부족,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5. 앞으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제도 개선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일 뿐 주수 입원으로 의존 금지.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부업 개발. 소득이 끊기기 전부터 소비 습관 조정 및 투자 역량 확보.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합리적 개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보장성 확대. 중장년층 대상의 생애 후반기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결론. 1960년 대생, 국민연금 1세대는 처음으로 제도에 희망을 걸었던 세대이자 노후 격차가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노년층이 맞이할 예고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50대, 40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과 준비 없는 시간이 쌓여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